안녕하세요. 흔날리입니다. 오늘은 이 사장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 사장 40년 차로 사장만 해봤는데요. 제가 한 20년 전에 사장의 조건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최근에 개정판을 출간했죠. 근데 그 책의 책점이 뭐냐면,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저는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을 보면요. 지금은 능력이 안 돼서 내 밑에 있지만 향후에 쟤는 사장이 될 감이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진짜 결국 나중에 독립을 해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를 보면은 쟤는 그냥 가다가 명퇴나 당하거나 아니면 조만간 잘리겠다. 그런 친구들은 뭐 여지없이 실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취업에 전전긍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성공이 쉽지가 않아요. 이 사장에는요,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한번 이걸 하나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첫째, 검소해랍니다. 검소하지 않은 사장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시련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검소해야 되는데 뭘 검소해야 되냐? 모든 거에 대해서 검소해야 돼요. 검소가 생활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이 퇴근을 해. 화장실 불 켜진 거 몇 분 나오겠냐? 그래요, 몇 분 안 나와. 근데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기불 하나라도 제대로 끄고 퇴근하는 그 직원이야말로 나중에 사장감이고요. 지 주머니에서 전기세 안 나가니까 그냥 그 컴퓨터 켜놓고 퇴근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 그런 애들은 이 사장하면 안 돼요. 근데 직원들한테 그렇게 검소하라, 아껴라 이러면 쫀쫀이가 되는 거야. 쫀쫀한 사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본인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사장이 그렇게 검소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이 직원들도 검소가 생활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장이 검소하지 못하게 되면 이 검소에 불감증이 걸려요. 그러면 직원들도 똑같이 검소하지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근해서 그 퇴근까지 거의 이 가정에서 있는 시간만큼 이 회사에서 있는데 그 회사에서 있는 시간만큼 모든 직원이 검소가 생활화가 돼야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원씩만 아껴도 1년이면은 한 달이면 36,000원이고요. 1년이면 얼마니까? 거의 40만 원 돈이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랑비에 속을 쫓는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낄 수 있는 건 아껴라. 간판불을 제때 꺼야 되고 안에 있는 실내 조명들도 제대로 꺼야 되고 그리고 전기세 같은 걸 아껴야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회사가 그 돈이 회사의 이익 아닙니까? 근데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이 검소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돈이 없어서 작은 돈에 구애받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회사 부품에 대한 정리정돈, 책상에 대한 정리정돈, 사무실의 환경에 대한 정리정돈, 아니면 매장에 대한 정리정돈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회사나 가게는요, 조만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돼 있지 않으면요, 물건을 또 사게 돼요. 어디 처박아 놨다가 당장 없으니까. 근데 정정돈에 대해서 한눈에 딱딱딱 보이게 하면요, 그럴 일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아니, 같은 드라이버가 20개가 넘어. 그냥 어디 처박아 놓고 그냥 못 찾다가 또 사게 되고. 근데 그게 아마 지 가게면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회사 가게니까 그냥 없다 그러면 사장이 또 사주는 거야. 그럼 그 드라이버 하나 때문에 또 쫀쫀하게 굴 수도 없잖아. 근데 드라이버뿐만이 아니에요. 볼펜도 마찬가지고 비품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알뜰하게 쓰고 A4지도 이면지 활용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정신 자세를 갖다가 직원들에게 고취해서는 안 돼요. 사장 본인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친구야말로 나중에 사장이 되는 거고 사장의 자격이 있는 거지 무조건 직원들한테 아껴 써라 그러고 자기는 막 써. 그러면 그거는 쫀쫀한 사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해갖고 비품 관리도 잘하고 또
정리정돈의 생활화가 돼야 직원들도 그걸 따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장이 정리정돈이 안 되게 사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 직원들 보면 요새 이제 스타벅스라든가 이래서 커피 먹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먹고 나서 아예 싹 비웠으면 어떻게 쓰레기통에 넣겠는데 한 3분의 2 정도 먹고 좀 커피를 남겨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화장대에다 버려줘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왜 지 입에 쳐놓은 그 커피컵을 책상 위에다 가만 놔두는 거야. 그럼 그거 누가 치라는 거야? 아, 치는 놈 따라 있고 안 치는 따라 해서 그리고 거기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다가 그 너무 쪄봐. 책상에 있는 서류가 젖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리정돈을 갖다가 하지 않는 회사나 여기는 사장의 자격도 없고 직원의 자질도 떨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있는 이 입구도 마찬가지로 항상 깨끗하게 살아있어요. 아니, 내 집이라면은 지저분하게 쓰겠습니까? 회사도 내 집에서 내가 하루에 반나절, 하루 온종일 이 생활을 하는 곳이 이 회사인데 회사를 지저분하게 쓰는 거 뭐야? 지 집을 지저분하게 써봐. 어? 우리가 어디 갔는데요. 그 사람 집에 갔더니 막 난장판이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봅니까? 참 불결한 사람이고 불성실한 사람이고 좀 애가 게으러 보이고 그렇잖아요. 회사도 똑같아. 회사를 방문했는데 막 이 사무실이 넌접하고 지저분하고 회사 입구가 막 쓰레기가 있고 막 그래봐.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게으른 직원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청소를 하라 그러면요. 그래. 바빠서 못했대. 야, 바빠서 못한 게 아니지. 귀찮아서 못하고 생각을 안 하고 살은 거겠지. 아니, 그거 청소하는데 뭐 얼마나 걸려? 뭐 몇 시간 몇 분 걸려? 그런 거 아니잖아. 정리정돈하는 건 수시로 항상 정리정돈이 생활화가 돼 있는데 뭘 별도로 시간을 내서 정리정돈을 해. 원래부터가 지저분한 애고 원래부터가 정리정돈을 못하는 놈이지. 예? 항상 뭐 정리정돈 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이래. 제가 사장님 바빠서 못했어요. 야, 바빠서 못하긴 뭘 바빠서 못해. 이 전선 자체가 정리정돈을 못하는 놈이지. 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잔소리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요, 그게 타상적이에요. 그거는요, 사무실을 깨끗하기 위해 쓰는 것도 있지만, 이 직원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내 밑에 있겠습니까? 본인 독립해야지. 그래서, 이런 걸 잘하면요, 필요한 지출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요, 사소한, 영업이나 업무에 필요 없는 사소한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퇴근하는데 멀티탭을 딱 끄고 가면요, 전기가 몇 원이라도 절약이 됩니다. 컴퓨터가 5대면요, 한 컴퓨터당 전원을 끄고 가면요, 10원씩 절약이 된다고 5대면 50원인 거예요. 그럼 한 달이면 4,500원인 거죠. 근데 4,500원을 깃바닥에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소소하게 매일 1,000원씩만 전략을 해도 한 달에 3만 원인데요.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요. 1,000원 아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환경을 잘 보십시오. 1,000원 아끼는 거 그거 쉬워. 근데 매일 1,000원씩 아낀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목돈이 생겨. 그러니까 가랑비에 속옷 젖는 짓을 하지 마시라. 그리고요, 사장을 되면서 가장 얘기한 게 돈 자랑, 사업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웃을 다음에 술 자랑, 뭘 자랑하지 말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장이 돈 좀 벌어. 돈 자랑을 하고 싶어, 거기 가서. 그럼 돈 자랑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놈 되는 거야. 야박한 놈 되는 거야. 치사한 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돈을 번다고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돈 자랑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불우한 이웃에게 도와주는 거. 그게 돈 자랑이야. 이 주변 사람들한테 거래처에다가 돈 자랑하면요,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욕으로.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돈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잘 도와주지도 않아.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다 돈 많은 걸 과시하고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항상 이 검소가 생활화가 돼 있어야 되고 겸손이 생활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좀 더 돈 좀 벌었네 하면 어떡합니까? 그 명품 옷을 입고, 그다음에 명품 백,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뭐 샤넬이라든가, 뭐 지팡이라든가, 이제 명품 걸 좀 하고 다니잖아. 나름 나 돈 좀 벌었어 하고 이제 뽐 재는 거잖아. 아, 그거 괜찮아. 그러려고 돈 버는 거지. 응? 그런데 그거를 자랑을 하지 말라 이거지. 응? 이 세치어로 자랑하는 순간, 예? 그게 그대로 당신에게 욕으로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 항상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소통하고 호통을 잘 생각해야 돼. 소통은 서로 나누는 거냐는데, 호통이 없는 소통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 호통을 쉬어야 되는지 알아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어떤 사장은 어때요? 사장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회사 걱정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직원들은 아니야.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회사 걱정해. 그것도 그렇게 해줘도 다행이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회사 걱정만 해줘도 땡큐인데, 그런 직원이 몇이나 되겠어. 출근해서도 집안 걱정, 뭐 친구 걱정, 애인 걱정 이런 거까지 회사 걱정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한다고?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면 사장은 어때요? 사장은 퇴근해도 회사 걱정, 출근해도 회사 걱정, 그냥 아침에 눈 떠도 회사 걱정, 눈 감을 때도 회사 걱정, 꿈속에서도 회사 걱정이 떠올라. 그러니까 나는 온통 회사 걱정인데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데, 직원들이 내 마음 같을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과 늘 소통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걸 지적을 하고, 또 그걸 갖다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걔가 못하면 내가 카바를 쳐줄 수 있어야 돼.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는과 동시에 직원들의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게 진정한 사장인데, 커버를 내가 다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 그래서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하면 풀을 수 있을까를 소통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호통을 칠 수 있는 소통과 호통을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에 카리스마가 없고 포스가 없으면 그냥 호구 사장이 되는 거야. 근데 호구 사장이 되는 건 좋아. 인심 좋은 사장이니까. 근데요, 이 호구 사장이요, 월급만 밀려봐. 그때는 이 직원들이 진상이 됩니다. 월급 밀리면 어떻게 돼요? 사장한테, 그때는 사장님이 아니야. 사장이고, 또 지나면 그냥 김씨 박씨가 되는 거야. 그렇게 돼. 그러니까 사장은요, 인심 좋은 사장이 아니라 월급을 확실히 주는 사장이 되잖아요. 그럼 사장은 직원한테 뭘 요구해야 돼요? 확실히 일하는 직원이어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제대로 일하는 직원은 인정해줘야 되지만,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직원은 냉정하게 해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회사가 망해서 이 노동부에 고발당하는 건 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과 사장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한 몸이 되지만 어떤 때면 남이에요. 한 몸이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월급을 주는 거고 제대로 월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장인데, 여러분이 사장이 아니기 전에 누군가 어딘가에 해서 취직했거나 뭘 할 때 보시죠. 얼렁뚱땅 뚱따리 넘어가는 직원을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어느 회사 취직하면 내가 그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직원이 있어요? 뼈 묻고 싶어도 망하면 못 묻어. 평생 직업은 있어도 평생 직장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소통과 호통을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장이 겸손이 생활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겸손과 검소가 생활화되어 있는 솔선수범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지 호통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직원의 실수를 커버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배움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장이요, 항상 배워야 돼요. 항상 연구해야 되고, 항상 트렌드를 읽어야 되고, 항상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정보에 이 눈이 어두워진 사장을 믿고 어떻게 눈을 감고 어떻게 그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회사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바로 사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정보가 해맑아야 됩니다. 앞에 방지턱이 있는지, 앞에 무슨 신호등이 어떻게 되는지, 앞에 사람이 모든 걸 보는 것처럼 이 사장은 이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그 트렌드 어떻게 읽어요? 정보가 있어야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어디서 돼?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평생 사장은
배우고 배워서 직원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그걸 알아서 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건 당신은 이 행운아 사상이다. 근데 그런 직원 만나는 거 어려워. 그런 직원을 만날 일은 거의 희망사항이야. 바로 그래서 항상 사장은 배고파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도 배고파고 사업이 잘 돼도 배고프고 직원이 유능해도 배고파해야 돼요. 그럼 직원들이 다 알아서 잘해줘도 나는 그 직원 잘해주는 직원들에서 난 또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직원 잘하는 직원 어떻게 붙들어야 될까? 좀 모자란 직원 어떻게 하면 좀 그 실력을 끌어올려 줄까? 이런 걸 해야 돼. 무조건 자른다고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노력을 해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저 친구가 따라올 수 있는가를 제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배고파하고 항상 배움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요. 실패를 하게 돼요. 근데 젊은이들은 인생 길잖아. 나이가 항상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창업은 좀 절제하거나 자제하라 그래요. 근데 20, 30대는 그냥 막 해보는 거야. 망한 거에 대해 두려우며 망하는 거는요. 잘 하나 오세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분수를 모르고 뜬구름을 잡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망하는 거예요. 뜬구름이 뭡니까? 물론 우리는 뜬구름이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뜬구름을 잡고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뜬구름은 그런 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그 목적을 위해서 겸손하게 살았는가,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가,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 검소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서 그 자본력과 인맥을 얼마나 많이 충원했느냐를 보고 나서 또 이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4강 월드컵에 한 것처럼요. 우리가 그 히딩크라는 훌륭한 지도자도 있지만 그 구성원들 모두가 자국에서 벌어진 월드컵에 대한 열정, 국민들의 응원, 이게 다 종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히딩크만 왔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히딩크 가는 나라마다 4강 해야지.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 지도자와 그 구성원과 호응, 모든 게 따라준 거잖아요. 바로 회사도 그런 거예요. 지도자인 사장과, 다음에 그 구성원과,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이 호응이 따라줘야 이 신화가 이루어지고 꿈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사장이라는 사람이 최소한 겸손하고 검소하고 그래서 배움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내가 최고의 전문가로 노력을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면 그 사업은 뜬구름을 잡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젊었을 때 뜬구름을 엄청 잡고 다녔어요. 될 것 같이 했는데 안 돼. 까먹어. 그래서 항상 제 주변에 저희 형제들이 그래요. 너는 어떻게 이 뜬구름 잡는다. 근데 그 양반들은 나만큼의 도전 정신이 없어요. 지적질은 잘할 수 있지만 자기가 실천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 실패하는 걸 옆에서만 봤지 진짜 실패한 당사자의 그 고통과 그거를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을 얻은 거는 저는 그래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수업료 냈다. 그래서 창업을 또 사업을 두려워 말고 전진하라고 저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사장의 조건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사장과 직원은 다르답니다. 사장과 직원은 다르다. 왜? 사장은 올이에요. 올.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직원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 회사 망하면 다른 회사 취직하면 돼. 이 회사보다 월급이 더 좋거나 조건이 좋으면 그냥 이직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직할 수가 없잖아. 절이 떠나요? 중이 떠나야 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 싫다고 중이 절 보러 떠나라 그럴 수는 없잖아. 회사의 절은 누구예요? 사장이야. 사장 보러 나가라 그럴 수 없잖아, 직원들이. 근데 직원도 사장 나가라 그럴 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면서 똑같은 게 사장인 거예요. 어떤 일을 추진하는 목적은 같지만 신분 자체나 입장 자체는 정반대다. 망했을 때에 대한 어떤 민사적 책임을 누가 져요?
사장이지 종업원이 직원이십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입장이 항상 반대라는 거. 그래서 그네들하고 입장은 반대지만 추진하는 목적이 하나라는 거를 제대로 간과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그 사장은 실패한 사장이 될 거고요. 지금 설사 실패해도 이런 걸 제대로 알고 겸손과 검소와 그 이 배움을 게으르하지 않았다면 그 직원은 그 사장은 성공하고 그런 직원이란 후에 훌륭한 사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사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덧 20분이 지났는데 다들 사장 얘기하면 끝이 없어.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사장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간한 강남 할배 사장의 조건에는 사실은 다양한 얘기가 있으니까 예비 창업자들 그 사장의 조건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 제가 20년 사장차일 때 쓴 책인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젊은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저희 채널에 회원으로 구독하시면 제가 사장의 조건 책을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